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비가 오면 생각나는 시바스 리갈입니다. 시바스 리갈 하면은 또 10월 26일이 생각나고요. 어떤 증언에 따르면 시바스 리갈이 아니라 로얄 샬루트가 생각나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36주기를 맞아서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에는 대통령님 그립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그립긴 뭐가 그립습니까? 완벽하게 부활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이젠 박물관 속에나 있어야 할 반상회라는 단어까지 다시 등장했으니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국정교과서 발행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야당 단체장이 있는 경기도 성남과 부천시는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반상회와 관련한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윗이 있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일제 말 조선 총독부가 한국 사람들에게 친일 사상을 홍보하고 주입하기 위해 처음 만든 겁니다. 해방 70년인데 이 정부는 일제 말과 똑같은 목적으로 반상회를 이용하는군요. 네, 유신 시대를 넘어서 일제 강점기까지 완벽하게 복원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간추린 뉴스 이어갑니다. 교육부가 남몰래 국정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운영해 오다 걸리자 여당이 초조해졌습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려왔다라면서 TF를 꾸린 것 자체를 가지고 불법이고 비밀 조직이고 마치 범죄 조직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교육부를 말이죠. 합법이고 정당하면 왜 숨기고 불 끄고 잠그고 이럽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비밀 TF팀을 자신들이 불법 감금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은 면담을 요청한 채 묵묵히 기다렸을 뿐 누가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지 않았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불법 감금했다고 되지도 않을 억지 주장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아서 청년들 입에서 회자되는 말이 헬조선인 것 같다면서 청년 실업대란, 살인적인 주거비 등으로 터져나오는 청년들의 헬조선 개탄을 좌파 역사 교육 탓으로 돌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못난 나라, 문제가 많은 나라라는 식의 부정적, 패배주의적 역사관이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헬조선은 착각이며 오해다, 이런 얘기죠. 건국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이 한국사 교과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국대 사학과 등 교수 75명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만이 올바르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했다라면서 공공의 역사를 구부려서 자신들만을 위한 역사로 전유하려는 오만은 새로운 역사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건국대학교를 오늘 방문할 예정이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돌연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과 함께하는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위한 비밀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가 확인하려 했으나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비밀 작업팀을 통해서 청와대에 일일 보고를 하고 여론전을 주도하는 등 여론조작과 공작정치를 펼쳐왔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록 대변인은 비밀 작업팀의 존재가 드러난 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면서 말을 바꿨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정당한 업무 권한이라면 작업팀의 구성 경위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들, 즉 국회의원들의 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을 불러서 방어벽을 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비밀 작업팀의 활동은 그동안 청와대와 교육부가 해왔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떤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작업팀의 존재가 드러난 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는 말이 무색해졌으나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청와대의 뻔뻔함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당한 업무 권한이라면 작업팀의 구성 경위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소관 상임위원들의 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을 불러 방어벽을 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불법 감금을 했다고 되지도 않을 억지 주장을 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면담을 요청한 채 묵묵히 기다렸을 뿐 누가 나오지 않도록 출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 의원들이 찾아오자 급히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채 나오지 않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감금했거나 경찰들이 감금한 것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교문위원으로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입니다. 또 우리 당 의원들은 이미 어제 새벽 1시 넘어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오늘 아침도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당은 비밀작업팀의 실체와 활동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 즉시 교문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밀작업 TF팀에 대한 활동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TF와 관련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체계를 무시하는 법 위의 조직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아침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어제 저도 한 새벽 2시쯤 아주 필요 의원들 두 분만 남겨놓고 왔는데요. 네. 하루 내내 우리 교문위원들과 행안위원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그 동승동에 있는 국제교육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네. 수공업적인 수도 아닙니다. 큰 대규모의 수의 그 고위직 교육부 공무원 청와대 네. 차관 수석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고요. 예. 거기 이제 비밀 아지트 형식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추정되는 것은 역사 교과서 그 국정화 문제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이제 기구로 보이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문 닫아 걸고 또 예전에 그 무슨 뭐 혹시 무슨 저희들 몇 사람이 뭐 가서 그것도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무슨 감금 뭐 셀프 감금 있지 않습니까? 문 안에다 닫아 걸고 네. 끄고 뭐 이러면서 그 안에 이제 있는 분들이 또 그런 혹시 그걸 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경찰들이 막 와서 그 출입구를 에워싸고 뭐 이런 일들이 새벽 내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인터뷰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야당이 옛날 방식대로 무슨 미리 이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44억의 그 전격 추진시킨 예결 예비비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예비비 네. 5억으로 한 권에 5억으로 한다면 한 20몇 억 정도는 정체 모를 내용의 예산입니다. 그걸 이제 홍보 예산이라고 추정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 이어서 이제 비밀 아지트 대규모의 아지트까지 만들어서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안간힘 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그 추진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자기 있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왔다고 한다면 무슨 파견이라든지 그 절차들이 필요한데 네. 그것들이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예비비 경우에도 이건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재판소의 그 권한 제의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오전부터는 예.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이제 법적인 조치까지 다 추진할 그런 계획. 그러면 오늘 고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도 지금 청구를 할 계획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뭐 아주 불법입니다. 네. 뭐 예비비라는 게 갑작스럽게 생긴 그런 그 예산의 심의를 이제 국회 네. 나중에 동의를 받기로 하는 건데요. 사후 승인을 받기로 한 건데. 네. 그래서 뭐 그 사후 승인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여론과 민심이 굉장히 험악해져 가고 있다면서 나날이 거세지는 국정화 역풍을 소개했습니다. 정두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건 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황청심환인 것이다. 야당이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던가.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걸로 야당을 살려주고 있는 거라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말엔 그냥 반대한다 정도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는 게 진정한 용기다. 오래 끌면 재앙이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네요. 네,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허. 지금 여론이 이제 안 좋고 민심이 굉장히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황청심환인 겁니다. 야당이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걸로 야당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당을 살려주는 특효약입니까, 오히려? 특효약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쓰셔요? 재앙. 결국 계속 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가오는 총선의 재앙이 될 거다. 총선만이 아니죠. 정부가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가야지 이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개혁들이 다 올스톱되는 겁니다. 그게 재앙이지 뭐겠습니까? 올스톱되는 개혁들. 수도권 포함해서 한 30-40석까지도 총선에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당장 이제 눈앞에 그 총선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동의하세요? 총선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민심이 나쁘다는 거죠. 꼭 총선하고 연결시키니까 우리가 무슨 자기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그렇게 민심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만큼 민심이 나쁘다. 네.
그런데 박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나 모두 지난주 오자회동 통해서 국정화 의지를 더 강하게 못 박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무슨 자충수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뭘 했는데 그게 결국 자기한테 해로 돌아온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정두원, 이재호, 김용태 등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기를 부탁한다라면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민주정당에서 소수 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TF팀이 들통난 것과 관련해 외부에 이 TF팀을 노출시킨 일종의 세작과 같은 공무원을 이번에 찾아내야 한다면서 제보자 색출을 촉구했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외부에 노출시킨 일종의 세작과 같은 공무원도 이번에 찾아내야 됩니다. 자체 공무원들이 제보 안 했으면 누가 제보하겠습니까?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체에서 야당에게 제보하는 이런 풍토, 이런 것도 이번에 저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과서 바꾸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매일 누차 얘기합니다만 잘못됐습니다. 어느 정권에 누가 잘못 집필해서 만드는 겁니까? 이 역사 교과서. 잘못된 거 고치는 거 당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야당이 장외집하고 서명운동하고 이런 꼴은 봤지만 자기들 집권할 때 이렇게 좌편향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잘못됐다, 수정하겠다고 얘기한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뭐 이걸 가지고 친일한다, 독재를 미화한다, 집필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도 다닙니까?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야당은 자기 집권 때 만들어오는 역사 교과서 잘못된 문제를 진솔하게 사과하고 여당과 협조해서 이 문제에 정말로 국민들이 이제 통일된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에 들어올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복종 운동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반상회 개최와 홍보 협조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부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보려고 2,406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13.8, 반대 84.5%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도 어제 반상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홍보하라는 정부 방침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송기호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국정교과서 찬성 반상회 홍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합니다. 또한 지지합니다. 행정절차법상 국민으로부터 찬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정부가 반상회를 동원해서 국정교과서 찬성 홍보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행정절차법상 국민의 의견은 조작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거부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한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학생과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책임과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막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회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학생이나 뭐 학부모들로부터 의견 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냐 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한데요. 왜 안 했겠습니까? 학부모들 말씀도 들어보고 선생님들, 역사 선생님들 말씀도 직접 들어보고요. 예. 특히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학교 현장에서 이게 이제 강화가 되면 자기들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자기들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다.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교육감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막아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교과서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선생님이거든요. 예. 네. 물론 교장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합니다만 몇 단계를 거쳐서
어떻든 선생님들이 쓰게 될 텐데 선생님들은 도저히 쓸 수가 없다고 하면 교육감이 이걸 막아나가는 것이 교육감의 책임이죠. 예. 네. 근데 지금 다음 달 이 정부의 행정고시가 있게 되면 사실상 손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떤 것으로 해서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가의 정책도 잘못되면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시 자체가요 교육부 차관의 전결이거든요. 예. 무슨 국무회의 의결 사항도 아니고 국회 심의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예. 정부가 이건 돌이키면 돌이킬 수 있는 일이죠. 돌이키면 돌이킬 수 있는 일인데 네. 지금으로서 봐서는 그럴 기미가 영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게 걱정입니다. 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쓰고 있는 교과서들도 다 지난 2009년에 대체로 검정받은 책들이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철저하게 교육부가 내놓은 하나의 교과서 집필 지침에 따라서 교과서 집필을 했고요. 예. 물론 집필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집필을 해서 또 철저한 검정을 받아서 그리고 출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또 이제까지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교육계에서나 학생들로부터나 학부모들로부터 누구도 여기에 대한 이론 제기가 없었는데 벼랑간에 이번에 정치권으로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서 정말 참 어려움이 된 거죠. 예.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일파 김용주의 아들 김무성 씨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목소리를 흉내낸 보이스 피싱 범죄자를 잡았다고 해서 김용민이가 잡혀간다 했더니 여전히 살아서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있구만. 이 세상 참 좋아. 아니 그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거는 가짜가 맞는데 진짜인 척 하는 걸 말하지요. 하지만 친일파 아들인데 친일파 아들 아닌 척 하는 것보다 보이스 피싱의 죄질이 더 나쁠까요? 너 이 새끼야, 너 말 똑바로 안 해? 우리 아빠가 친일파가 아니라니까. 비밀 독립군 후원자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어. 증거 있어요? 가족 말을 못 믿어? 내가 가족 아니야. 내가 친일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너는 네 아버지가 널 낳았다고 하니까 믿는 거잖아. 왜 가족 말을 안 믿고 그래? 아니 사실 김무성 대표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증거가 수두룩한데 말이죠.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전투기 헌납운동도 하셨고 징병제를 찬양하는 흔적들이 물적으로 남아있어요. 그건 다 페이크야, 페이크. 아니 페이크라니요. 일본의 유력신문 아사히 신문에 실린 건데요. 신문이 얼마나 오보를 많이 하는데 신문에 나오는 게 진리고 진실이야? 너는 조선일보가 구락간다고 얼마나 욕했어. 그때는 조선일보 잘못됐다 이러고 이제는 믿겠다 이 말이야? 신문을 못 믿으시겠다. 그러면은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 게 확실하다면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읽을 당시 김 대표님이 보셨던 게 뭐죠? 검찰 가서는 그게 찌라시였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니 신문은 못 믿고 찌라시는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하여간 우리 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다. 네가 잘못된 교과서로 공부해서 그런 것이다. 아니 전 국정으로 배웠어요. 국정으로 배웠으면 당연히 김 대표님이 저를 좋아하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제가 정상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비정상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부릴수록 김무성 대표님 아버지의 친일 의혹, 또 이 친일 의혹을 덮기 위해서 교과서를 하나로 만들려 한다는 그런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년들이 헬조선 하는 거는 나쁜 교과서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셨더군요. 이 나라는 헬조선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헬조선이라니. 이 나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야. 북한은 북한, 남한은 남한 이래야지. 조선? 북한을 북조선으로,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하는 건 이건 다 북한식 표현 아닌가?
헬조선이 어디 붙어 있는 건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편향된 종북 좌파 교과서로 공부해서 이렇게 조선 이러는 거 아니야? 북한식 표현을 그렇게 애용하는 이유, 이게 좌경화, 종북화 그 교육의 결과물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면 조선일보는 뭡니까?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조선이었어? 난 지금까지 조선일보로 알았지. 조선일보만이었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헬조선이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헬한국은 어떻습니까? 헬한국. 헬한국이라면은 조선 대신 한국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매우 애국적이면서 균형 잡힌 표현이 아니겠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헬한국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취업도 못하고 빚에 시달리고 어디 살 곳이 없어요. 집이 없어. 이런 현실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바뀌어야 해. 그러나 국민이 바뀌어야 하는 거지. 국민이 얼마나 못났으면 국가한테 기대는가. 국민은 국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럼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에게만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아니 오종 못났으면 저 못난 거 모르고 나라 탓만 하냐 이 말이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비정규직인데, 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주류가 되는, 기득권자가 되는 이런 세상, 이게 바로 헬한국이란 겁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셨고 따님이 아버지 덕에 교수가 됐다는 설에 휘말리신 우리 김무성 대표님 아니십니까? 김무성 대표님은 현재 헬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나 계십니까? 우리 집권당은 나름 열심히 한다. 앞으로 노동개혁을 하면은 아마도 일자리가 부지기수로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나눠서 낮에도 일하는 일자리, 밤에도 일하는 일자리, 평일에도 일하는 일자리, 주말에도 일하는 일자리까지 엄청나게 늘어날 기다. 사실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겠어? 알고 있나? 이미 교육부가 주말 밤에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 거 말이야. 어젯밤에도 근무 상태가 양호하더만. 문 걸어 잠그고 불 끄고 하는 그런 일자리 말입니까? 에너지 절약을 해야지. 문단속도 철저히 해야 하고 야심한 밤에 어떤 인간 말종들이 쳐들어올 줄 알고 문단속 철저히 해야지. 이거 정말 듣다 보니 전파낭비입니다. 자, 할 것도 없고 우리 김무성 대표님 노래 한 곡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 그냥 자다가도 부른다. 한 곡 불러보지. 꽃 중에 꽃, 그네님 꽃, 8천만의 가슴에. 꽃 중에 꽃, 그네님 꽃, 8천만의 가슴에 피어라 피어라 영원히 피어라.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논평. 친일미화 독재옹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도 거침없이 공무원 조직 동원도 과감하게 위증과 기만은 밥 먹듯이 하시는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교육부 비밀 TF 사무실 급습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우리 아빠는 친일파 아니에요 이러면서 친일파인 자기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후레자식 김무성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비밀 독립군 닭가기 마사오와 비밀 독립군 후원회원 김무성 아빠 김용주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은 비밀 시발단, 비밀 국정원 댓글부대, 비밀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부대, 그리고 근본 비밀 국정교과서 TF팀의 실체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드러낸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박동지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박살내고 격파시키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린 다음 이걸 다시 나노기술을 동원해서 원자 단위로 쪼개버리고 나서 태평양에 뿌려야 할 천추에 용납 못할 망나니 짓에 대한 응징의 의지다. 비밀주의를 고집하는 박근혜 동지의 신비주의 노선에 먹칠을 가하고 박동지가 간금과 잠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천하팔푼이, 모질이, 무식쟁이, 돌대가리, 닭대가리, 아다다, 천치, 영구, 맹구, 근연 인연으로 매도하며 도발하는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김무성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똑똑히 일깨워서 아버지 김용주가 일제에게 헌납한 전투기를 쉽게 까다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가미가제 폭격을 가한 다음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금을 부활시켜 밤 12시가 되면 국정교과서 추진 비밀 아지트를 발견하더라도 더는 지랄하지 못하고 귀가하게 함으로써 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남북한 민족 통질성 회복이라는 박동지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두 개의 역사, 두 개의 해석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 같은 박동지 통치 철학에 반하는 자는 상대가 누구라도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를 불변하게 처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밤부터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밤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은 이후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네,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제 초겨울에 들어서는 건가요? 예, 내일 조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